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오후 3시 24분 영상 녹화 중에 있고, 지금 비트코인 7만 달러 약 언저리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오늘 뭐 그냥 7만 뚫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지금 7월이 지금 오늘 월화수 남았고, 이제 목요일부터 8월이죠. 그래서 8월 전까지 이쪽 저항 부근 계속 터치해주고 내진 뚫고 8월부터 본격 랠리 해주면은 굉장히 좋겠죠. 일단 9월에 거의 금리 인하 그 기조가 완전 거의 잡혀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잡혀있기 때문에 8월에는 조금 더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주말에 트럼프가 이렇게 침 발라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토요일에 봤어요. 그거를 생방송으로 봤는데, 사실 이런 호재들이 되게 체감적으로 안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트럼프가 와서 그냥 뭐 한두 마디 했구나 이게 아니라, 사실 생각보다 꽤 나름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거를 실제로 보신 분들은 그 뉘앙스가 조금 약간 코인판에 약간 구걸하러 왔구나, 코인판 얘를 그냥 표심 잡으러 왔구나라는 게 전체적인 좀 기조였던 건 있어. 왜냐면은 계속 이제 코인 얘기하고, 근데 이제 뭐 민주당 견제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덧붙이면서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거를 듣는 순간에는 이게 되게 내가 기대했던 그런 연설이 아닌데? 라고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했던 말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크립토 신에서 호재들로만 조합해가지고 타이틀로 딱 내면요, 이게 되게 좋은 멘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왜냐면 원래 이제 우리 시장에 없던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려면은 결국에는 또 좋은 그런 얘기들을 이제 축약해가지고 딱 펼치기 좋잖아요, 그 외부인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아직 우리 시내에 이제 들어있지 않은 돈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들어오려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월요일 됐으니까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요? 우리 뭐 빗썸이나 업비트 안에서 이제 돈들은 바로 이제 내가 켜가지고 바로 매수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기존에 하지 않던 사람들이 들어오려면은 최소한 하루 이틀 내지는 뭐 은행 가입하고 계좌 연동하고 충전하고 막 이렇게 과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트럼프 연설뿐만 아니라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언급하고 기조가 어쨌든 좀 튼튼해졌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센티멘트가 좀 확실히 강해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좀 장기적인 뷰는 계속해서 좀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컴포넌트 보시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걸 다 들었거든. 근데 이 듣는 중간중간에 계속 막 그 정치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막 중간에 막 무슨 에너지 얘기하고 막 테슬라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랬는데, 이렇게 또 딱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정리가 쫙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시장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딱 보고 할 만한 내용들은 분명히 맞다, 괜찮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이제 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또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크립토 씬에서의 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홍콩 같은 경우도 그럼 우리도 뭐 정부 관련해가지고 크립토 씬에 좀 발 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오고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우리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라는 것,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많이 변했어요. 제가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저번 사이클까지만 해도 뭐 일론 머스크가 조금 이렇게 해주는 정도였잖아요. 내지는 이제 그러니까 정부 단위의 어떤 개입이 없었다는 거지. 정부, 정치, 정계 이런 개입이 없었고, 17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개인,
이었고 21년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이제 들어왔었죠. 그걸 좀 이렇게 쭉 둘러보면 실제로 그래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돌이켜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 테슬라가 뭐 비트코인 결제 뭐 한이 많이 해가지고 막 올랐었고 일론 머스크 이슈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넥슨 에서도 비트코인 매입해가지고 막 들어왔었고 막 그런 이제 기업들 차원에서의 이제 개입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정부 단위의 그런 단계로 한 단계 올라간 격상한 느낌이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후보들 어쨌든 이 중에는 나올 테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고 있고 그 로버트 그 아저씨도 물론 확률은 낮지만 어쨌든 그렇게 후보 자체들이 좋게 얘기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장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런 뭔가 정부 단위에서도 언급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싱가포르 뭐 국부펀드 내지는 뭐 그 사우디 쪽에서도 막 뭐 그런 이슈 있고 그리고 이번에 뭐 부켈레 이런 얘들도 좀 저번부터 좀 일찍 하긴 했지만 그런 친구들 계속 언급해주고 그렇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좀 보수긴 하지만 조만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 영상 준비하면서 어쨌든 낙관적이다. 낙관적이고 17, 18년, 21년도에는 정말로 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튤립 버블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하락폭도 실제로 중간에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그 중간에 이런 게 굉장히 컸거든요. 엄청나게 컸던 하락장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심하게 하락장이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봐야 뭐 고점 대비 뭐 한 20% 30% 요때만 해도 엄청 컸죠. 엄청 많이 크게 하락을 했었고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는 아직 사이클 중간에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좀 더 탄탄해졌다. 이게 타이트하죠 채널 자체가 뭔가 쨍쨍한 느낌? 물론 이게 사이클이 이제 이렇게 갔다가 끝나는 시점에서 또 이렇게 훅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올 수 있지만 어쨌든 아직 사이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낙관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비트코인 차트를 갖다가 약간 희망회로 돌린 거죠. 희망회로 돌렸을 때 뭐 커피핸들 뭐 유명하죠. 커피핸들 유명한데 그거랑 이제 별개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고점 신고점 부근이 거의 73,000 74,000 요쪽인데 이게 지금 맞고 몇 번이나 맞고 내려왔죠. 이거 주봉입니다. 주봉이라서 이걸로 볼까? 여기서 이제 몇 번이나 맞고 내려왔고 이제 이 채널을 이탈하면서 크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요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으로는 만약에 여기를 다시 터치를 하잖아요. 터치를 하고 이제 힘 좋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뚫어요. 거의. 이게 어떤 그거냐면은 이게 많이 안 내려가고 이게 계속 두들길 때는 쉽게 막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씨 안되네 하고 이렇게 훅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훅 올라오잖아. 그럼 그때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힘이 굉장히 강한 거고 여기서도 보시면요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한데 이때 고점을 딱 찍고 이때 말도 안 됐죠. 이때 막 엄청 테슬라 막 그럴 때인데 내려오고 올라가고 찍고 요 채널로만 보시면은 요런 느낌인데 이렇게 훅 내려왔다가 다시 힘 모아서 올라가면은 무조건 좀 더 위로 한 채널 위로 뚫는다. 여기가 아니라 이 위로 뚫었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충분히 뚫을 수 있다. 좀 형태를 돌려보고 이런 차트상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낙관 회로를 돌리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막힐 수 있지만 결국은 뭐 연말 가면서 충분히 뚫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어제 어떤 큰 의견이죠. 실제로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 좀 더 볼까? 그래서 일단 25년까지도 쭉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요런 말들이 있고, 뭐 지금 막 어디서 일각에서 막 무슨 막 엄청 큰 금액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좀 그런 비현실적인 가격대로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사이클까지 뭐 대략 한 비트코인 1억 5천에서 2억 정도? 2억 좀 언저리 되겠죠? 그 정도까지만 가도 정말로 잘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달러로 환산하면은 이제 대략 한 8만 달러에서 뭐 10만 달러? 10만 달러 내지는 한 10, 12, 13?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사이가 온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7만 달러 수준인데 거의 2배 내지 1.5배까지도 가는 거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이제 진짜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불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저번에 이제 영상에서 우리 많이 출명 걸었던 것처럼 익절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좀 플랜을 짜시길 바라고. 네. 그리고 요거는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지금 이더리움 좀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ETF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격 변동성이 비트를 좀 능가하지 못하는, 그냥 비트와 비슷한 수준의, 왜냐면 우리가 이더 말고, 그러니까 비트 말고 이더를 사는 거는 비트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비트의 안정성 플러스 비트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승폭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이더로 대체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좀 안 나오고 있어서 뭐 ETF 초기, 승인 초기에 뭐 그레이스케일 이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분석가는 좀 긍정적으로 보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비트코인 저번 사이클 까지 해서 차트고, 그러니까 사이클을 한 단계 앞당긴 차트입니다, 이더리움을. 그래서 비트코인의 지금 과거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 스냅샷과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스냅샷을 비교를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수준이 우리가 여기 정도 있지 않겠냐 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비트코인 가격 정도의 기준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도 대세 뷰가 거의 뭐 8천에서 10,000달러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도 잘 올라가주면 좋죠. 어쨌든 뭐 알트코인들이 이제 조금 더 잘 오르려면은 비트도 좋지만, 비트가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이제 그 어떤 직접적인 촉매제는 이제 이더리움이랑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더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솔라나가 굉장히 핫해요. 솔라나가 진짜로 잘 오르고 있고, 저번에 이제 차트로 봐서 알겠지만 솔라나는 진작에 시총 차트로는 신고점을 한참 넘었거든요. 한참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좀 많이 넘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비트랑 이더보다도 더 지금 힘이 좋은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시청 기준으로 치면. 특히 이더는 지금 좀 많이 솔라나에 비해서 약세인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리고 다른 알트들도 솔라나만큼 지금 강한 얘는 없는 것 같아요. 솔라나가 진짜 많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뭐 솔라나 관련 디앱들의 코인도, 거머스 토큰도 엄청 많이 오르고 있죠. 솔라나가 이제 강한 만큼 이런 뭐 주피터라든지 뭐 지토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차트가 굉장히 이제 준수하다. 진짜 저번이랑 똑같아요. 저번에는 이런 솔라나 패밀리의 이제 주축을 담당하던 얘들이 뭐 그쪽 덱스 쪽이었지. 뭐 세럼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뭐가 있었죠? 아, 그 기억이 안 나네. 그 옥시젠이랑 세럼, 그 F로 시작하는 거 뭐 있었는데?
본피다 이런 얘들. 그래서 지금은 좀 다르다. 많이 세대 교체가 됐고, 특히 디앱 같은 경우는 이렇기 때문에 뎁코인들은 무조건 익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다. 차라리 익절해서 그 본 메이저 플랫폼 코인을 사세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슷했죠. 작년에 이제 저번 사이클에 이제 이더리움 필두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올라갔던 그런 친구들도 디파이, 특히 디파이 이제 상승률이 이제 특정 시점에는 훨씬 이더리움보다 좋았지만은 결국에는 사이클이 끝나고 좀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거의 없어졌거나 정말로 이제 시총이 많이 내려갔거나 이더리움보다 못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디앱들은.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메이저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애들이 진짜로 수익률은 진짜 좋거든요. 수익률 솔직히 얘는 지금 이 바닥 대비 거의 2배 올라왔잖아 벌써. 솔라나는 2배는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반대도 똑같아요. 반대도 이게 떨어질 때 보시면은 거의 반토막 이상 떨어지거든요. 근데 솔라나는 반토막보다 한참 안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오를 때 이런 애들 먹으면은 솔라나로서 갈아탔다가 이제 좀 하락할 기세가 보인다 하면 이제 솔라나 같은 이런 대응이 된단 말이야.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초반에. 근데 이런 얘들은 빠질 때 확 빠져버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조심하셔라. 수위도 지금 좀 갑자기 수위가 생각나서 봤는데, 이런 애들 보시면 오를 때 막 이렇게 잘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좀 펀더멘탈이 확실히 약하니까 거의 방금 이제 봤었던 그런 디앱 코인들처럼 빠질 때 훅 빠져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심리가 이렇게 확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게 익절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빠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못해요. 손절은 당연히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수도 그대로 쳐맞고 퇴학당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펀더멘탈 좀 약한 얘들보다는 비트 이런 얘들은 확실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주 주봉만 봐도 고점 대비 한 5%? 10%만 딱 빠졌을 때 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이클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게. 빠지는 갭이 너무 차이가 나면은 대응도 안 되고 심리도 이게 분명히 익절인데도 팔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이게 탁 꺾이면은.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 프로젝트가 요즘 조금은 아니고 이제 뭐 언급이 돼서 유주얼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요거는 지금 에테나랑 거의 뭐 비슷한 컨셉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 UST 0, 0라는 걸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좀 꾸려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 뭐 TVL은 좀 낮죠. 낮은데 에테나 때도 워낙 이제 기대 안 하고 있다가 거의 뭐 APR 엄청 세게 줘가지고 그때 대박이었죠. 그래서 뭐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준비는 안 했지만은 뭐지 이클립스가 다음 주 메인넷 나오고, 그리고 뭐 모나드 베라체인 이제 하반기에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지금 8월이기 때문에 4분기라고 한다면 이제 9월부터잖아요. 그래서 9월 전이 이제 8월부터 이제 뭐 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스크롤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그런 친구들 좀 대기 중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면 좋고, 이번에 어베일도 이제 보셨잖아요. 무조건 이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 준비해서 다져놓은 사람들이 먹는다.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베일도 노드만 좀 제대로 돌렸으면은 최소 5,000개 정도, 최대? 그 정도 받았을 건데, 이제 뭐 개당 2,000원에만
빗썸에서 버프 받고 팔았다고 해도 거의 뭐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죠. 5000개 곱하기 2000개 2000원 하면. 그래서 그 정도로 충분히 몇천 단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제는 뭐 많이 없긴 하죠.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저도 지금 영상 보시면은 내용들이 뭐 예전처럼 막 이런 에어드랍 해라 저런 거 해라 이렇게 할 만한 내용들은 못 되긴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제도권으로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런 만큼 단단해진 대신 이런 식으로 좀 파생되는 어떤 작은 기회들, 우리들이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좀 인생 역전의 기회들도 많이 사라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 대비 수요도 되게 많이 이상해졌죠. 예전에는 이제 공급은 많았고 그런 기회들이 공급 많았고 수요는 되게 적었죠. 수요라 하면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적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기회들은 줄었는데 그런 헌터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또 심지어 뭐 다계정, 매크로 등등등 생태계가 많이 이제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해볼까요? 사탄 볼까? 대충 볼까요? 비트, 이더, 솔라나는 무조건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면 좋고, 저는 이더는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이더는 뭐 지금 이런 상승률 폭만 봐도 썩 좀 애매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차라리 비트 솔라나가 제일 좋잖아요, 페어가. 근데 이제 어쨌든 솔라나도 이더리움 그 ETF 통과됐고, 이더리움도 ETF가 통과가 됐고, 그리고 지금 약간 꿈틀꿈틀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좀 잘 못 간 이더리움이 나름의 이제 뭐 메리트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일단 비트, 이더, 솔라나, 그리고 분부는 솔라나한테 시총 따였죠. 그리고 리플은 진짜 모르겠다. 진짜 이거 대기만성인가요, 리플? 그리고 뭐 톤코인, 이렇게 지금 기업들이 하는 프로젝트들이 또 만약에 톤코인처럼 나오면은, 톤코인은 이제 저는 뭘 보고 배우냐면은, 톤코인 같이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좀 글로벌한 기존의 이제 기업들이 크립토 씬에 이렇게 최적화돼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게 시총이 꽤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시총이 좀 낮다,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이랑 비슷한 사이즈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그런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시총이 좀 낮다, 그러면은 요런 애들은 한번 좀 모아볼만 하다라는 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톤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클레이튼도 좀 비슷했지만 좀 생태계 구성이 다르죠. 카라다노, 뭐 아블란체 이런 애들은 좀 약하죠, 솔라나에 비해서. 폴카다 등등. 니어도 AI 한창 띄울 때 이제 좀 잘 가더니 살짝 약합니다. 2군이라서 이거 다 2군. 카스파도 괜찮고, 폴리곤도 많이 약합니다. 폴리곤도 시총이 지금 보시면 점점 조금씩 많이 밀리고 있죠. 예전에는 뭐 시총 10위권이었는데 계속 밀리고 있죠. 밀려나고 있고. 좀 많이 갈아엎어져야 될 것 같긴 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로.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크립토씬에서 뭐 비트, 이더 뭐 이런 애들 살아남겠고, 솔라나 정도 살아남겠죠. 뭐 분부같이 이제 또 실제 그런 거래소도 있고 이런 일 살아남겠는데, 좀 진짜 안 쓰인 애들은 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민코인들도 몇 개는 살아남겠지만은 많이 없어지고, 이런 텔레그램 코인을 뭐 전 좋아하는 게 아니지만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기반이 되어서 크립토시로 넘어온
상태에 있는 얘들이 좀 많이 이렇게 상위 랭커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얘들이 이제 만약에 좀씩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내 해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8월에 또 이제 랠리 시작 기원하면서 안녕.